네, 이제 우리 일본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뭔가 지금 두 분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는 어떤 관계의 형태 같은 것은 여기 위에 있는 게 우리 여러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여러분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어찌되었든 둘 중에서 누군가 여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에서 나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관계의 형태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불어오는 어떤 변화의 바람 같은 것에 굉장히 저항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막연하게 너도 나처럼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겠지? 너도 나처럼 이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고 있는 중인 거겠지? 너도 나와 마음이 같겠지? 나는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영역 안에 계속 있고 싶다. 이 밖으로 나를 밀려나게 하는 이런 어떤 변화의 물결 같은 게 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또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무엇이든 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든 하고 싶은데, 뭐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밑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동적으로 이 사태 같은 것을 관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한번 겪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좀 각자가 뭔가 좀 분리돼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나 한번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로가 둘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던가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두 분은 서로 둘 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두 분의 상태값 같은 것은 두 분 다 어쩌면은 인생의 지금 어떤 전환기라던가 변화기에 들어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불어오는 운명의 바람 같은 게 이렇게 팍 하고 불어오면서, 근데 그 운명의 바람은 이제 두 분 다한테 이렇게 한번 크게 불었는데 그 바람이 갈라진 것처럼 여기 이 여자분한테도 불면서 이분이 앞으로 가게 될 삶의 방향은 전에 살고 있던 삶의 방향, 그런 삶의 모양, 형태랑은 이제 다르게 굴러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변화의 바람이 두 개로 갈라짐으로써 나머지 이렇게 분리된 변화의 바람은 남자의 삶에 이렇게 불어옴으로써 이분도 너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어떤 변화의 흐름 안에 계신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누군가 한 명만 일방적으로 떠나가야 한다거나, 그리고 둘 중에 누군가의 마음이 식어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모습보다는 누군가 한 명 조금 더 민기적거리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두 분 다 서로에게 아직도 마음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는 둘 다 아직 서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뭔가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서로가 서로의 연락을 기다리는 느낌? 둘 다 서로가 그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생기는데, 그 생기는 변화로 하여금 둘이 같이 서로 같이 있게 되는 모습을 바라는 거죠. 왜냐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우리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저절로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바램이랑 소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저절로 찾아와가지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당장에 이분의 현재 상태 같은 게 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좀 망연자실한 모습 같은 것도 보여요. 나는 네가 보고 싶지만 너한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지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무슨 말이든 하고 싶고 아무 말이나 하고 싶고 어떤 형태로든 뭔가를 말하고 싶긴 한데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어떤 말이든 너한테 전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식의 이분의 어떤 고뇌와 고민 같은 것도 느껴져요.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어떤 행동 같은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남자인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이든 아무 말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너한테 뱉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선택이면 나는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게 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무언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식의 이분 어떤 조바심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뭔가 여기에 있는 오라클도 그렇고 뭔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한 80% 정도 관계의 정리가 끝나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밟아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두 분 다 뭔가 미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형태가 완전히 정의가 되고 그것이 고정되어 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그것이 고정되어 갔으면 좋겠다. 정의가 천천히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무엇인가가 정해지고 결정되고 결국에 정의가 된다는 거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그런 따뜻함, 그런 열기 같은 것, 그거를 무시하는 방향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으면서 두 분 다 뭔가 막연한 서로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걔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걔가 뭐라고라도 해주지 않을까? 뭔가 시간은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둘의 주변의 상황 같은 것이 처음에 우리가 만났었던 시간 그때랑 뭔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게 그리고 불길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그 무엇이든 나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타이밍 같은 것?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그 아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올지도 몰라. 이런 식의 망설이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리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우리 2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어떤 말 같은 것은요. 여기엔 지금 두 사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에 대한 리딩을 제가 따로따로 한번 잡아서 리딩을 해볼게요. 뭔가 여기에 어떤 계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그렇게 많이 사랑했었지. 나의 운명의 사랑이었었고 내가 거부를 할 수 없는 사랑이었었고 그런데 진짜 좀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아픈 사랑이었지. 그런데 거부할 수는 없었던 운명적인 사랑이었었고 그게 뭔가 내 인생의 어떤 내 인생을 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만들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냥 평범하고 지루하게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었고 이 사랑을 한 덕분에 뭔가 어떤 특별함 같은 것이 나한테 하나가 이렇게 더해진 느낌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었지. 라면서 좀 회고하는 것 같은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사랑이 주었었던 아픔, 너무나도 강렬했었던 고통, 그 사랑의 강렬한 감정 같은 그런 기억들 같은 것은 이제는 좀 과거의 것, 과거의 유산 같은 것이 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술 한잔 하면서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근데 정말 친한 소수의 사람들이랑 그때 얘기를 살짝 흘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어떤 마음의 정리 같은 것이 조금 된 느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뜨거웠었던 열정 때문에 더 이상은 아파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었고 지금은 이랬지. 그때는 뭔가 화상의 뜨거움 같은 느낌이었었고 지금은 좀 나는 차가운 물 같은 상태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그런 추억들이 나의 인생에 있었지 하면서 회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고 뭔가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마냥 그렇게 또 행복했었던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그건 아프기만 하고 너무 강렬하기만 한 그런 찌르는 것 같은 감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족쇄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숙명의 고통 같은 것이었었지.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운명의 소용돌이 그 가운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고통이라고 생각할 틈도 없었던 그런 되게 여유가 없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나이가 들고 좀 시간이 지나고 어떤 환경 그런 것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뭔가 여유가 생겨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0대에 했었던 뭔가 풋사랑 같은 것을 내가 30대 초반이 되어가지고 바라보는데, 아, 그때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철이 없고 뭔가 부족하고 잘 몰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성숙하고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정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한 분의 상태값 같은 것은 그냥 그렇게 회고를 하고 그냥 그렇게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었지, 어쩔 수가 없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분의 어떤 감정성 같은 것은 더 이상 열기가 돌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더 하고 싶었어. 나는 어떤 것이 하고 싶었냐면은 근데 이분이 하고 싶었었던 어떤 위시리스트 같은 것은 무한의 위시리스트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고 그 지어지지 않은 설계도이기 때문에 백지 상태 같은 것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종이가 있다면은 연필을 쥐고 이렇게 나는 네모만 그린 거예요. 그럼 이 네모만 그린 거면은 나는 여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지을 수 있고 골든 브릿지도 지을 수 있고 63 빌딩보다 더한 1603 빌딩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더 하고 싶었고 뭐든지 하고 싶었고, 근데 뭐든지 하고 싶으니까 자꾸 상상력이 뭔가 풍부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건 무한의 위시리스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았어요. 단순히 너랑 나랑 집에 가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자취방 데이트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너랑 나는 같이 세계 여행을 막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 여행도 떠나다 못해서 뭔가 우주 여행도 너랑 같이 가고 싶었어. 우주 여행도 너랑 같이 가고 싶었고, 달이 관광지가 되는 그날까지 너랑 그렇게 끊임없이 연애를 하고 싶었고, 데이트를 하고 싶었고, 너랑 나랑 같이 달나라를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고 싶었어. 이렇게 이분은, 나머지 한 분은 어떤 상상 같은 거를 하시면서 너랑 뭐뭐가 같이 하고 싶어서 하면서 되게 끊임없이 차곡차곡 위시리스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랑 집을 짓고 싶었어. 너랑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같이 살고 싶었어. 너랑 뭐 아이를 낳아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었어. 이런 결혼식이 하고 싶었어. 뭐가 하고 싶었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지. 결국에 그 위시리스트 그 종이에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 위시리스트 중에서 한 3개 정도밖에 나는 못했지. 아예 다 내 위시리스트를 이루지 못한 건 아닌데 나는 1000개 중에 3개밖에 이루지 못했고, 내가 이루지 못한 나머지 997개의 위시리스트 때문에 나는 지금 좌절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라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근데 왠지 여기에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 해주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관계가 지금은 어느 정도 끝났고 과거의 일이고, 두 분 중에서 나머지 한 분의 한테 다가오는 어떤 인생의 변화 같은 거는 이제 뭔가 완전한 새로운 길이 될 것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또 위에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여기에서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의 사랑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명, 왠지 이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의 어떤 의욕과 열정 같은 것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분의 삶이 변환기를 맞았고 이제 뭔가 다른 길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겨진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한테 남겨진 이 아직 끝나지 않는 사랑의 열정,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괴로워해야 할 운명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분의 운명이고 그게 이분의 숙명인 거고, 이제 나머지 한 분, 새로운 변화의 전환기를 맞은 분 같은 경우에는 가세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당신은 새로운 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뒤로 하고 당신은 가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머물고 있었던 공간이 여기 이렇게 가운데라고 치면은 누군가 한 명은 여기에서 머물러가지고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하면서 울고 있고,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여기 이렇게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지. 그렇게 많이 사랑했었지. 운명 같은 사랑이었었는데 거부할 수는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뭔가 어떤 추억이 돼버린 느낌? 그러면서 그냥 그랬었지 하면서 걸어나가고 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한 사람은 계속해서 울고 있고.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고 지금 여왕의 에너지가 여기에도 나왔고 여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방금 한 리딩이 어떤 분에 대한 것인지는 이것을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두 분의 상태랑 현재 감정의 그런 느낌 같은 것은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여기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현재 이분을 사시는 태도가 그럴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 상대방 이성 때문에 뭔가 허송세월을 좀 많이 했어야 했다?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멍을 때리고 어떤 건설적인 것을 좀 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의 인생의 비전이 어떤 이성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죽어 있어야 했다. 뭔가 비전이 없는 삶 같은 것을 좀 무기력하게 살아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곧 나가게 될 거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성 때문에 내가 보냈었던 좀 되게 허투루 보냈었던 시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이게 좀 약간 무의미하게 보냈어야 하는 시간의 낭비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확신이라던가 어떤 또 상대방의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라던가
너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언젠간 다시 꼭 올 거야 라는 식으로 행동을 보여준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너무 좀 많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너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것을 내 인생에서 이 정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도, 허비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여기에 이 한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오독하니 서 있으면서 뭔가 너에 대한 상상, 너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일 수가 있었어요. 그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보여준 태도라던가 생각 같은 것은요. 왜냐면은 가망이 없고 확신도 없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매달린 것 같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신만의 가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데 이 사람 눈에만 보이고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지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온전히 이분만의 상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 때문에 굉장히 허송세월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곧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노력, 그 깨달음 같은 것으로 끝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분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나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어. 뭔가 내가 나중에 내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은 그때 그 사람한테 썼었던 어떤 시간이랑 에너지 같은 것은 실은 낭비였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한테 뭔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분한테 그냥 어떤 변화의 흐름 같은 게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뭔가 여기서 더 이상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이상은 기다리지를 않는 거죠. 더 이상은 기대하지를 않는 거고, 더 이상 바라보지를 않는 거고, 바라지를 않는 거고, 소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뭔가 멀쩡하게 살다가도 멀쩡하게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있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부유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의 느낌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실적인 번영, 돈이라던가 직업의 세계,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온전하게 사랑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인 반면, 밑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장도 멀쩡하게 다니고 되게 좋은 것도 잘 드시고 미래에 대한 노후 계획 같은 것도 뭔가 꼬박꼬박 하고 계시고, 차도 이렇게 뭐 대중교통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번영을 이끌어올 만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상태에 계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분이 계신 어떤 평화의 상태값, 번영의 상태값, 괜찮아 보이는, 뭔가 물질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태값 같은 것의 이면에는 가끔 그런 이분의 평화로운 상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 같은 순간이 이분한테 찾아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뭔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게 세상의 기준에서도 맞추기 위한 이분의 노력 같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뭔가 일이랑 직장을 왔다 갔다, 거기에서 벌어온 월급으로 나의 집을 꾸미고 뭔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저축을 하고,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중에서 가끔은 뭔가 미치겠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나는 이 왔다 갔다를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펼칠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는 걸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왔다 갔다를 도중에 끊어버리고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은 굉장히 강렬하면서 좀 위험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내가 이 왔다 갔다를 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버린다면 어떤 충동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본능적인 충동 같은 거. 그런데 그것을 하게 돼버리면 내가 과거에서 했었던 왔다 갔다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지. 지금은 좀 더 뭔가 멀리 어떤 미래 같은 것을 내다보자. 왜냐면은 그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은 이분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엇인가 멀쩡한 척 살고 있지만 나는 실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그 현재의 어떤 가망성이라던가 희망 같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다음을 내다봐야 하고 먼 미래를 나 스스로에게 약속의 선물로 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절대로 할 수는 없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해. 지금은 무엇인가를 억눌러야 해. 나는 어떤 미래, 더 먼 미래 그런 것을 내다봐야만 해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자. 그냥 이렇게 살아보자. 먼 미래에는 어떻게든 뭔가가 될 거라는 식으로 약간 자기 상상? 그런 세뇌 같은 것을 하면서 가끔씩 뭔가 나를 끌어오르게 하는, 나를 좀 미칠 것 같게 하는,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그 욕망을 이렇게 애써서 누르면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소망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집이랑 직장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상대방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카드의 느낌으로 봤을 때도 두 분의 어떤 그 운명의 흐름 같은 것은 각자가 다른 형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분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의 감정선 같은 것은 어떤 분명한 죽음을, 분명한 종료를 향해서 갔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별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걸어 나오게 되고 나는 실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내가 실은 이 사랑의 종료로 가는 길이 나한테 뭔가 굉장히 녹록지 않았어요. 실은 그것은 굉장히 가기가 힘든 길이었었고 뒤를 바라보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강렬한 유혹 같은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실은 나의 심장, 나의 사랑이 죽어버린 이 과정까지로 가는 길은 참 힘들었었던 유혹이었다. 나는 실은 굉장히 뒤를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었었고 나랑 나의 마음이 싸우는 그런 순간을 되게 많이 느끼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내가 너를 뭔가 단칼에 정리를 한 것은 절대로 아니야. 너를 정리하는 데는 나는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 그리고 그거를 하는 데까지 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게 한순간 한순간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어오는 시간 같은 것이
정말 녹록지 않았었던 나와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그냥 다 끝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겪었었던 어떤 나와 나의 마음의 싸움,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 어떤 현실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좀 무기력한 상황들까지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힘들었었던 시간을 보냈었던 사람인데,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일단락이 된 듯한, 종료가 된 듯한 사람인 느낌이고, 다만 이제 밑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별의 순간을 뭔가 한번 맞이하고 나가지고 아직도 여전한 어떤 잔잔한 희망? 그리고 기대?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됨으로써 오히려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나는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한동안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뭔가 내 사랑이 둘이 같이 또 이루어지기에는 그런데 그거는 또 그럴 수는 아마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반쯤은 체념하고 또 반쯤은 짝사랑 같은 것을 하고 계시면서 나는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사랑의 웅덩이 같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주변을 맴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웅덩이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뭔가 이분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그거를 느끼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이분이 근데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라던가 행태 같은 것이 다른 이성을 뭔가 만난다고 해도 자기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랑 자기는 어떤 운명적인 상황 같은 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동안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또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 사랑은 이렇게 계속 깊어지기만 할 거야. 내 사랑의 엉덩이는 이렇게 계속 고여있기만 하게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은 강이 되지 못하고 강이 돼가지고 바다로 흘러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나는 아마 짝사랑을 하게 되겠지. 이 깊은 짝사랑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지. 희망이 없고 그런 부질없는 어떤 시간 낭비 같은 것을 나는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나를 바보 같다고 할지도 몰라. 너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뭔가 두 분의 관계의 형태 같은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신자가 아닌 배신자가 된 거거든요. 뭔가 남겨둔 사람을 두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남아있는 사람만 조금 무기력해지고 좀 미련해져 버린 그런 모습 같은 것도 보여요. 왜냐하면 두 분의 차이점 같은 것은 누군가 하나는 끝이 났어요. 누군가 한 명은 분명한 끝이 났고 앞으로 이분한테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거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가 답 없이 깊어지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깊어지고 또 깊어져도 결국에는 뭔가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답 없는 짝사랑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리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 번호의 5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참아 못한 말. 여기에는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한테 다시 날아갈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다짐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도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너 이외의 다른 사람 같은 것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뭔가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계시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적어도 이분한테는 지금 현재의 상태 같은 것은 사랑은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은 한 가지 길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을 상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한테 다시 갈 수 있을까?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나의 사랑에 다시 다다를 수가 있는 걸까? 너한테. 하면서 그런 방안이랑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굉장히 머릿속으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뭔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높고 여기 있는 어떤 카드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이랑은 다른 어떤 관계의 시작 같은 것, 그런데 그 관계의 시작 같은 것은 되게 축하할 만한 뭔가 밝은 것일 수가 있어요. 축하받을 만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것이 다시 시작될 만한 가능성을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고, 여기 이런 카드들이 나온 이유는 누군가 한 명이 뭔가를 그것에 대해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위험을 감수할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서 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나오는 이 새가 보이죠? 이 새를 죽이고 너한테 다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너한테 좋은 음악 같은 것도 들려주고 싶고 좋은 얘기 같은 거, 너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것. 그러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나는 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이분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다른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진짜 바보가 돼버린 것 같아. 내 머릿속에 어떤 좋은 생각 같은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 뭔가 마냥 슬퍼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 어떡하지? 너를 다시 만나려면 어떡하지? 너랑 다시 연애를 하려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려면은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 같은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관계를 되돌릴 만한 어떤 노력 같은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약간 좀 아이처럼 뭔가 마냥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어요, 카드에서. 아, 그런데 너가 다시 와주지는 않을까? 너가 다시 연락을 하지는 않을까? 나는 어차피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슬픈데 모르겠다는 말이지. 그런데 뭔가 마냥 잘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면서 굉장히 어떤 순수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뭔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길이 마냥 없진 않을 거야. 내 눈에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냥 잘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더 잘 찾아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내 눈에 띌지도 몰라. 아니면 너가 나한테 연락을 할지도 모르지. 이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생각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대방이 차마 하고 싶은 말인데 하지 못한 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의 메시지가 훨씬 더 커요. 나는 다시 가가지고 이 새를 무찌르고 다시 날아가가지고 너한테 좋은 음악 같은 것을 들려주고 싶어. 그것이 나한테 뭔가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찾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 같은 것, 머리를 쓰는 것, 용기를 내는 것, 행동을 하는 것, 유능하게 그런 위험 같은 것들을 마치 히어로처럼 먼치키처럼 다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해피엔딩 같은 것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해피엔딩 같은 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 예전에는 슬프고 그리워야 했었고 우리가 울어야 했었고 눈물을 흘려야 했었고 우리 둘이 뭔가 서로 무력하고 바보가 된 것 같은 상태와 느낌일 수는 있는데,
새로운 어떤 것을 내가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해피엔딩을 가져다 줄게. 나는 그러고 싶어. 새롭게 웃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식으로 리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구하러 갈게. 달려갈게. 내가 너의 히어로가 돼가지고 우리 뭔가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영화는 절대로 우는 영화가 아니야. 그거는 무조건 웃기만 하는 영화고 밝은 영화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너를 구해줄게. 내가 그렇게 유능해지고 싶어. 그렇게 유능한 먼치킨이 되고 영웅이 되고 히어로가 돼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을 구하러 가는 백마탄 기사처럼 달려와가지고 말이 안 되는 이 동화를 나는 만들고 싶어. 이 해피엔딩을 만들고 싶어. 바보같이 생각만 하는 너를 나는 구하러 가고 싶어. 라는 식으로 리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5번 분들에 대한 리딩도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